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참석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최근에 좀 방학 때, 보통 이제 방학 때 이제 학기 말에 발생하거나 그런 이제 학폭들이 방학 때 좀 많이 열리는데 이로 인해서 좀 그 학교 폭력 참석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이 뭔지 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뭐 제가 앞선 여러 영상들에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학교 폭력 개념은 이제 말 그대로 형사 범죄 개념보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난으로 했더라도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참석 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학폭위 위원들은 학폭위 위원님들은, 저 같은 이제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전담기구에서 작성한 서류, 뭐 이제 학교에서 작성한 서류죠. 그 다음에 학부모 확인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뭐 피해 학생에게 혹은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학폭위는 따라서 그럼 이제 관련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즉 관련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도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거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요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야 되는데, 미리 제출해야지 이제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뭐 상대 학생이나 아니면 당해 학생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즉 뭐 학폭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볼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 학폭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당황해가지고 제대로 진술을 못하거나, 아니면 단어,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단어 사용이 좀 미흡한데 단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조치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건 예를 들면 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뭐 당시 상황을 싸움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보통 이제 의견서를 제가 제출을 하라고 하면, 뭐 의견서 이제 뭐 법률 전문가가 개입되지 않은 의견서를 보게 되면 정말 감정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정말 엄청 뭐 가령 이제 뭐 10장인 의견서가 들어왔다. 거기서 사실관계는 정말 A4용지 반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위원님들이 뭐 물론 이제 읽어보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점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대응하면은 좀 이미지 자체가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오로지 감정적인 부분에만 호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없이 그냥 감정적인 것만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많이 적게 되면 합리적이신 분이 아니구나, 감정적인 부분이구나, 그럼 상대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쪽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니까 상대 쪽에서는 그렇게 대응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폭위를 준비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녀 일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 그게 결코 자녀에게 유리한
유리한 방향은 아니라는 거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하면 이제 뭐 학폭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경우 뭐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거나 진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위원으로 있다 보면 진짜 별다른 아무 준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애들 일인데 뭐 별거 있겠어 이러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정말 감정적인 내용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피해 학생이면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이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 각자의 합리적인 법률적 주장,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학폭위에서의 진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료를 보고 판단하지만 학폭위에 나온 학생의 태도, 학부모님의 뭐 발언, 그 다음에 학생의 발언 그런 거를 다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좀 얻기를 위해서는 좀 이제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 특히나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사건을 많이 해보거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이제 뭐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오늘의 주제는 뭐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